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인구가 늘어났고 근처에 일자리가 있었고 서울이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는 인구 감소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을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일자리가 좋은 지역, 교육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에 몰려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살아남을 지역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그 차이가 발생할 텐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920만까지 줄었거든요, 벌써. 네. 앞으로 인구 증가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대, 인구 증가의 시대에서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 감소의 시대로 갑니다.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이민을 어떻게 받을지, 뭐 북한과 통일이 될지, 아니면 이제 AI의 발달로 정말 인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제 먼 미래니까. 그럼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동산 확장의 역사에서 축소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 지역은 살아남을 지역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살고 집값이 오를 지역이다. 쉽게 말해서. 반대로 이 지역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안 되겠네. 이거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가 좋다, 어느 지역은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그러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장의 역사를 배워볼게요. 확장의 역사. 네. 우리나라 서울은요, 조선시대 이제 말기만 해도 일본의 이제 식민 지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대문 아니라고 그러죠. 그 종로구, 네. 광화문, 서울역 근처. 사실 서울역이 서울의 끝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 서울역은 서울 사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삼성 사이버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서서울 삼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서서울 삼성 아파트.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1950년대 지은 것도 아니고 뭐 한 80년대쯤 지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서서울인 거예요. 지금은 서울역이 서울의 뭐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인식상 아직도 서서울인 거야. 사대문 아니 서울이니까. 청량리 좀 개발하고 영등포 좀 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서울에 몰려들고 우리나라가 막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미친 듯이 경제 성장하니까 서울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 신도시로 여의도 개발을 먼저 합니다. 여의도 개발. 여의도가 섬인데 여의도 거기 그 섬이면서 거기가 군사공항이었어요. 여의도가요? 네, 여의도에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군사공항이었는데, 네. 야 여기 여의도 위치가 좋지 않냐. 그리고 그게 막 한강으로 이렇게 다 갔는데 여기 이렇게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자. 영등포가 왜 위치가 좋은 게 여의도가 있으면 여기 영등포가 나름 번화가였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를 개발해서 영동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키웁니다. 여의도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막 만들어요. 그 앞선에서 뭐 와우 아파트 사태라고 가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막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빼고 복잡하니까 빼고 여의도 개발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의 시작이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멋있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신 아파트, 신도시 그러니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의도 막 뭐 난리 났습니다. 막 고급 주택으로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개발했는데 그거 개발하고도 이제 막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서울시나 국가의 문제는 뭐였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경제 개발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배상금 내놔 그래서 그것도 막 다 경제 발전에 써먹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막 독재 체제니까 막 그 부정부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 당시에 월급 공무원 밀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면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따갑되의 역사다. 따서 갚으면 돼지의 역사다.
따서 갚으면 되니까 대출 내서 일단 하고 벌어서 갚어. 그러면 되잖아. 있는 만큼만 투자한다가 아니라 남의 돈 빌리고 해외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짓고 국민한테 팔아먹고 거기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서 세금 걷고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 근데 또 여기 지어야 되니까 또 빌려서. 이거의 역사거든. 그러다 이제 IMF 때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의도 개발했어요. 근데도 부족해. 야, 그럼 어떡하지? 용산도 개발하자. 용산에도 저기 동부이촌동 막 개발하고. 근데도 부족해. 그때 사람들이 저 난지도 개발한다고 갖다 이제 쫄딱 망했어요. 난지도도 딱 보니까 이거 여의도처럼 개발하면 돈 좀 벌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땅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파트만 하세요. 아파트. 그것만 하면 벌어요. 난지도 갔더니 거기 여의도처럼 개발 안 하고 쓰레기장 만들었잖아요. 거기 땅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강남 개발을 해야겠다. 지금 여의도나 강북은 이제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강남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칭은 영동 개발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지위는 영등포의 동쪽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영동대로, 영동대교 뭐 이런 게 있죠, 지명이. 그게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가 굉장히 컸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몰락했지만 이제 노량진과 여의도 재건축과 목동의 재건축으로 부활하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남의 위상은 되게 별 볼 일 없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보는 느낌 그 당시에. 과거에는 영등포 위주였지만 지금은 강남 위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때는 서울의 사대문과 영등포, 뭐 왕십리 정도의 위주였던 거죠. 고양시도 뭐 완전 허허벌판이었고. 그래서 영동 개발, 강남 개발을 하면서 강남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남도 신도시입니다. 강북 운전해 보시면 막 길도 꼬불꼬불하고 언덕이 많은데 강남은 평탄해 있고 길도 이렇게 십자가로 잘 돼 있잖아요. 강남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신도시니까. 근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차로도 저 광화문 가고 뭐 2호선 뚫려가지고 지하철로 두고 강남이 입지가 좋은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 정확히 말하면 여의도, 강남, 그다음에 사대문에 있는 광화문, 요렇게가 이제 트로이카 3도심이라고. 물론 대장은 여전히 사대문 아니죠. 1980년대까지는 강남이 아직은 못 이겼어요. 전통의 강자 여의도, 사대문, 광화문, 그다음에 뭐 평창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의도를 못 이겼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의도도 낡고 강남은 새 아파트고. 강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개발을 해야 더 개발해야지. 그럼 잠실 개발하고. 뭐 잠실 살기 좋잖아요, 여러분. 야, 잠실쯤 개발하니까 야, 우리 여의도도 개발하고 강남도 개발해봤는데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해지고 문화 수준도 높아지는데 너무 아파트만 때려짓지 말고 이제 뭐 자연 환경도 개발하고 좀 뭐 해보자. 그래서 석촌호수라는 좋은 지형이 있네. 그거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만들고 그때 막 올림픽 한다고 저거 올림픽 공원 만들고 올림픽 경기장 만들고 문화시설을 그래서 잠실이 서울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음에도 지금 집값이 비싸고 살기가 되게 좋죠. 평지고 송파구 사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잖아요.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게 큰 사이즈의 공원이 있고 한강변에 접한 곳이 별로 없고 거기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잠실도 개발했는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상계동 개발하고 목동 아파트 때려 짓고 강동구 지금은 저기 우리 상일동 명일동 막 이쪽 그가 엄청나게 뭐 고레일 만들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만 고덕동이 굉장히 비싸지만 거기가 재건축한 데잖아요. 거기 얘네 막 주공 아파트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너무 서울에서 외곽이니까 저렴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때려 박아. 되게 저렴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막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광화문, 영등포, 왕십리 정도 있던 서울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했죠. 근데 확장의 주 방향이 강남 방향이잖아요. 강북에 너무 몰려 살아. 그리고 북한이랑 전쟁할 때라서 강북이 너무 사람이 많이 살면 전쟁 나면 한 방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강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사람들이 강남을 잘 안 갔어요, 처음에. 왜냐면 인식이 여기가 서울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강남을 버리고 저기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가서 사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무슨 짓도 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강북에서는 술집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문 닫아버려 그냥.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을 좀 없애버려야겠어.
그때는 뭐 명절마다 바리바리 사람들 친척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기차 타고 서울역 내리고 고속버스를 많이 탔단 말이야. 야, 서울역 근처에 있는 버스가 정류장을 강남으로 옮겨. 고속터미널역으로 옮겨버려. 시외버스 터미널을 네. 강동 쪽으로 옮겨버려. 그럼 그쪽에 내려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아니 나는 강북에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 내려서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강남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학군이 없으니까 안 가네. 그럼 대학교 막 좋은 명문대 고등학교 다 절로 가. 그렇게 해서 강남을 강제 개발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인 겁니다. 학군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학군을. 물리적인 것도 너무 여기 가깝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요렇게 확장하는 시기예요. 근데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커졌어요.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서울만 넓어지고 서울에 진짜 몇 천만 명 몰려 살겠다. 나라 망하겠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신도시를 이번에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자꾸 넓어지니까 갖다 붙여서 만들면 예를 들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고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하면 계속 서울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리 만들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일산, 뭐 분당 아니면 저쪽에 중동, 뭐 삼보, 뭐 평촌 등등등 조금 멀리 만든 거예요. 멀리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죠. 야, 내가 한 20년 살아 보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신도시 가면 무조건 돈 벌더라. 새 아파트 신축 신도시가 최고다. 왜냐하면 강화문 살던 사람이 여의도 가서 벌었죠. 여의도 살던 사람이 강남 가서도 벌었죠. 강남 살던 사람이 잠실 가서도 벌었고 다 벌었어요. 목동도 다 벌었어. 불패야. 신도시 불패.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가도 벌겠구나 하고 강남 분들이 특히 90년대 초반에 강남이 아직 지금의 위상이 아닐 때 그때 강남을 팔고 분당으로 되게 많이 갔습니다. 분당 대형으로. 망했죠.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차로 가기에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차가 이제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하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일자리까지. 그리고 강남은 이제 압도적으로 개발이 됐죠. 그럼 망했다는 일기 신도시가 진짜 망한 거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서민분들이 일기 신도시 분양받았거나 저렴할 때 들어갔으면 지금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곳은 많이 벌었죠. 근데 일기 신도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여러분 대단한 게 80년대 후반에 집값 폭등을 엄청난 폭등이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미친 폭등.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가 그때보다 더 올랐어. 근데 그 폭등을 일기 신도시 100만 호 건설로 90년부터 1998년까지 99년 상승 전까지 거의 10년을 집값을 하향시킨 다음에 조정시켜버립니다. 유지시켜버려요. 압도적 물량으로. 오를만 할 때 IMF 터져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이제 주택 가격의 뭐랄까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왔는데 IMF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IMF 극복해야 되니까 막 부양할 때도 부양도 했고 대출도 잘 해주고 카드 사태 이런 거 기억나시죠? 대출 많이 해주고 저금리로 해주고 이제 공급이 너무 오래 쉰 거예요. 일기 신도시 이후.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99년부터. 그러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뭘 해야 됩니까? 공급이 부족해. 또 공급을 확 늘려야죠. 늘려야죠. 네. 그럼 이기 신도시. 네.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계속 밖에만 짓냐.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 당사자가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정부들이.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5년 단임이니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했어. 나는 욕 뒤질나게 먹어요. 왜 아파트를 부시고 멸실하니까 전세가 더 오르고 주변에 안 만드니까 기대감으로 청약으로 묶이지 않잖아요. 계속 오르겠네. 근데 이게 다 완성되고 공급이 될 때는 내가 임기 지나고 다음 대통령 때잖아요. 지금 대통령 욕을 많이 먹으니까 가장 쉬운 거 억제책을 하면서 주변에 빈 땅에 새 아파트 올리자. 이기 신도시가 그래서 건설이 되죠. 여기가 이제 인구 확장의 시대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도 3기 신도시 집값 억제치가 3기 신도시로 가버렸죠.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 짓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인구가 늘어났고 근처에 일자리가 있었고 서울이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는 인구 감소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을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일자리가 좋은 지역, 교육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에 몰려들어서 살게 됩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일본이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다큐멘터리 가끔 이렇게 선동하는 다큐 보시면 다마신도시 망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니면 스페인 집값 폭락사례 이런 거 많이 다큐 보셨을 텐데 다마신도시가 전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다마신도시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폭락했다. 거품이 꺼져서 망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한결같이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세 번째 노인만 살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역 주변에 일자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문화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좋은 곳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30년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성공을 하거나 신축이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우리나라 지금 지방에 망해가는 지방 소도시 소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포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지역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투자자가. 그리고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애 키우고 살기가 좋다, 학군이 좋다, 교통이 좋다, 일자리가 있다, 문화시설이 있다 하는 지역은 무주택자도 전세로 몰려들고 투자 별로 안 하는 1주택자도 그냥 삽니다. 상계동, 중계동이 대표적이죠. 이런 지역은 살아남아요. 이런 지역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지역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성공해낼 거예요. 물론 다 모든 지역이 거기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축소 시대에는 여러분이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디인가? 안전한 투자예요. 예를 들면은 동탄. 5년 전의 동탄과 지금의 동탄은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2018년에 동탄 좋아요. 사세요 할 때 제가 어떻게 저런 데 삽니까? 광교면 몰라도 이랬거든요. 지금 그 인식이 평택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를 보는 투자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빼고 지금 사람들이 적당히 살기 좋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우기 괜찮아. 이런 지역들인데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미 서울 강남이나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로 가는 교통 지하철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군이 좋은 지역들. 용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상계동, 중계동,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대치동 이런 학군이 좋은 지역은 수성구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동안 마지막 이제 이 학군의 끝물 교육이 정말 가치를 마지막으로 가져갈 거라고 좀 보는데 방어를 해줄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독점이니까. 상계동, 중계동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계동, 중계동은 GTX도 있죠. 네. GTX 강남을 빨리 가게 해주는 게 있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의정부랑 상계동, 중계동은 운명이 다르다. 명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의정부 괜찮죠? 네. 근데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왜 상계동, 중계동도 싸거든.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상계동은 학군도 있는데 GTX도 있잖아. 의정부는 GTX만 있잖아. 의정부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의정부 시골 같은 이미지죠. 부대찌개. 네. 상계동, 중계동은 교육 키우고 저렴하게 서민이 살기 좋다. 네. 벌써 다르죠, 인식이. 그쵸? 그러면은 답은 정해진 거. 비슷한 가격이면 어디 가야 돼요? 상계동, 중계동. 상계동, 중계동 가야죠.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도 쌍문동 가야 돼요? 상계동, 중계동 가야 돼요? 조금 더 주서라도. 쌍문동, 우리 그 오징어 게임의 동네. 네. 장위 뉴타운보다 훨씬 위에. 네, 네. 창동의 서북쪽, 서울에서 가장 집값 싼 동네 중 하나. 상계동, 중계동 가야죠. 돈이 되려면 일로 가야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구축 얘기였고 신축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은계 신도시라고 저 부천 쪽에 있는 조그만 신도시인데 거기도 보세요. 분양가보다 상승장대 2배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신축을 분양가 수준으로 사서 상승장대 2배 이상, 3배 이상 못 본 사람은 없다. 단 앞으로 이건 인구 증가 시대 얘기고 인구 감소 시대는 하나 조건을 넣어야 돼요. 지하철, 버스 말고 SRT 말고 국가에서 사기치는 SRT 말고 지하철을 깔 계획이 있는 동네 말고 깔고 있는 동네를 사세요. 동탄, GTX-A. 그 다음에 GTX-B나 C도 지금 착공은 들어갔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얘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계획만 있는 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하철이 깔려 있는 신도시 얼마나 좋아요. 광교 이런 데 좋죠. 근데 광교는 이제 새 아파트든지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차라리 그 돈이면 분당 가는 건데 이런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일자리 들어오죠. 대규모로 엄청 큰 신도시죠. 그 다음에 GTX가 깔릴 거죠. 시간의 문제이지. 동탄도 좋죠. 파주 운정 신도시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도시의 사이즈. 예를 들면 지하철이 깔릴 동네지만 평내호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원 쪽에 보면. 네. 신분당선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평내호평은 규모가 작습니다. 당연히 학군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의 발달에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도 15년 이상 됐어요. 벌써. 이거 신분당선 완공되면 20년 이상 돼요. 이런 지역보다는 동탄2가 나은 거고 그리고 평택이 나은 거 파주 운정 신도시가 좋은 거죠. 규모가 작고 외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급형 신도시인데 얘는 그래도 괜찮죠. 신분당선이란 좋은 게 뚫리니까. 근데 신분당선 안 뚫리는 작은 규모의 신도시들 이런 데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왔을 때 신축발 남았을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까요? 규모가 일단 크죠. 크기는 하죠. 크죠. 창릉 신도시 만들어질 때 GTX-A 여기 창릉역이 만들어진 상태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깝죠. 차로도. 네. 서울의 서북쪽 끝은 가깝죠. 네. 강남까지는 네. 강남은 GTX 타고 가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는 여러분 서울의 서북쪽에서 나쁜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규모가 첫 번째 크다. 이 정도 큰 규모로 검단 신도시 인천에 있죠. 여기는 그냥 왜 GTX가 없잖아. 네. 뭐 나중에 깔아준다고 지금 깔고 있나요? 2035년에 생긴 뭐예요? 네, 언제 될지 모르죠. 그렇죠. 네. 청라는 7호선 들어가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 그러면은 부천 대장지구 3기 신도시를 넣는 것보다는 창릉 신도시라든가 저기 하남 가밀리라든가 이쪽이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광명 신도시도 괜찮겠구나. 1호선이 그걸로 들어가긴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야. 살아남을 지역들이. 그럼 정부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국민들이 몰려가서 좀 살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여기가 살아남냐면 국가도 확장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따서 갚으면 되지 논리가 되죠. 네. 어차피 인구는 늘어날 거야. 빚내서 개발하고 일자리 세우고 경제 발전하고 세금 더 걷어서 빚 갚고 아니면은 부채 대비 GDP를 올리면 뭐 GDP 대비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높이면 부채를 높여도 되잖아. 비율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성장 가니까 부채를 높이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이제 빚내서 못 써요 국가가. 그러면 선별적으로 써야죠.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좋은 지역부터. 좋은 지역.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많이 살고 네. 인구가 많고 기존에 투자된 게 많아서 포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얻을 게 많은 지역, 그렇죠? 요걸 사람 장기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다 내가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나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 손가락 자를래? 손목 자를래? 대머리 될래? 아니면 심장을 중단시킬래? 팔다리 자를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대머리 내야지 대머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가락 없어지는 것보다 대머리가 낫죠. 네. 그러면은 대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가가 돈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죽기 직전이야. 뭐 하나 없애야 돼. 그러면 야 너 왼쪽 눈을 하나 없앨래? 아니면은 팔다리 자를래? 그럼 눈은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눈 하나 없앨게. 두 눈은 안 되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엄지 손가락일까 이 둘째 손가락일까 사람 손이요 요 두 개만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돼요 힘이. 네,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도가 얘가 최고고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심지어 세 번째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요거 두 개 없어도 요 세 개로 살만해요. 보면 우리 보면은 뭐 이런 카메라도 산발이죠. 산발이 세 개가 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있어도 손 역할을 해. 그러면 중요도가 요 두 개가 떨어지는 거죠. 최악의 얘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왔어. 전기 충전소를 막 개발을 해야 돼. 신도시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 주차장 3기 신도시에다가 전기차 시설 두 대에 하나씩 만들라고 의무화 시키면은 순식간에 충전소 보급되죠. 근데 막 빌라 있고 아파트는 한 동짜리 있고 낙후된 지역이고 지하철역도 없어요. 사람이 선호하지도 않아. 거기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 분들한테 충전 시설 만들라고 하면 만들까요, 그분들이? 안 만들죠. 돈이 있어야 만들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급률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국가가 해야 돼, 국가 돈으로. 그렇죠. 세금 지원해 줄게 만들어.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할 때 야, 너네 이 뭐 임대주택 비율 10% 낮춰 줄 테니까 충전소 다 깔아. 그러면은 용적률 10% 올려 줄게. 그럼 딜이 되죠. 네. 그러면 국가는 내 돈 안 쓰고 충전소를 깔 수 있잖아요. 인프라를 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아파트가 많고 대규모 신도시에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국가가 적은 돈으로 인프라 개발을 할 수가 있네. 세금이 잘 거치니까 도로나 철도 유지비를 댈 수가 있죠. 세금으로. 근데 인구가 적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낡아갈수록 빠져나가는 그런 다마 신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 지역들은 거기 도로 유지비는 누가 냅니까? 적자 보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뭐 새로운 거 뭐 만들어 주겠어요. 지금 적자 보는 동네인데. 여러분이 그 병원 지금 파업하잖아요. 의료 파업. 네. 필수과들은 적자를 봐요. 적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싫어해요. 산부인과 되게 싫어요. 왜? 나으면 나을수록 적자거든. 피부과 이런 데 좋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도.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살아남을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유지되고 교통, 학군, 신축, 새 아파트 무엇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 구축이라면 서울의 핵심지 인식이 좋은 곳 그런 곳 위주로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어려운 시기인데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거 곰곰이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네? 그리고 공부 조금 더 하면 정말 상승장 왔을 때도 5억, 6억이라는 현금을 추가로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래 돈공부라는 커뮤니티에서 10월 달부터 매달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오늘 해드렸던 이런 부동산을 정말 초보자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특강을 나가거든요. 뭐 굉장한 비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매달 1시간씩 특강 뭐 한 달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하는 강의인데 금액이 뭐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앞으로 1년 동안 완전 기초부터 상급 코스까지 정규 강의에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밑에 링크 있으니까 고래동 공부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부동산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